힘을 1만 해봐라. 1만. 자, 시너지 받았어 혹시? 다 가졌네? 되네. 자, 127쪽. 127쪽. 쭉 1시간만 진행할 거야. 그리고 나는 갈 거야. 남은 시간으로 진행할 거야. 8시부터 시험 보고 9시부터 피드. 자, 127쪽 펴시고. 그리고 고차방정식은 저번에 숙제를 내줬었잖아. 돼 있어야 돼. 연립방정식까지 끝나니까 우리들은 고차방정식, 연립방정식까지는 숙제를 해와야 돼. 알겠어? 금요일까지. 이렇게 알고 있고, 금요일 안 오잖아? 그럼 주말에 불러서 저 선생님을 붙여놓을 수가 있어. 이제 교재 좀 확실히 챙겨서 하자고. 성의 너를 위해서 저 선생님 부를게. 딱 붙어가지고 틀린 거 다 알려주라고. 내 사기를 걸어서 부른 거야. 난 성의 너를 이렇게 위한다? 자, 보자.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 뭐 식이 2개, 문자가 2개짜리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1차, 2차. 자, 따라 적어. 문제 푸는 시간은 없을 거야. 따라서 적어 대신에. 가장 쉬운 부분이야. 연립방정식이. 그래서 끝내버리자고. 너무 쉽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723번 문제 바로 갑니다. x 플러스 y가 4, 4이야. 1차하고 2차가 쉬운 이유는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이야. 그냥 대입하면 되겠지. 1차를 주어졌으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대입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가장 쉬운 연립방정식 집어넣고 계산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 마이너스 5냐 천천히 적을 테니까 따라 적어주세요.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플러스 4 플러스 2는 0이 되겠고 2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탭을 적을 때는 순서쌍으로 적어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 끝. 가장 쉬운 연립방정식이다 라는 얘기야. 알겠지? 가장 쉬운 연립방정식이 1차, 2차 연립방정식이다. 웬만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뭐 1차, 2차에 대해서 글을 구해라 이런 거 안 되고 내더라도 730번 같은 경우입니다. 내더라도 730번 같은 경우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요 실근이 존재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푸는 방법은 똑같아. 집어넣을 거야. y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x에 x 플러스 2에 x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 k는요 빠르게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없어지고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뭐 실은 존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작다로 마무리시키면 되겠지. 그게 끝이야. 0보다 작다. 그래서 k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해요. 일단 1차, 2차는 쉽다라는 거. 매우 쉽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순서가 안 맞죠? 잠깐만요. 2차, 2차. 2차, 2차 어디 갔어? 2차, 2차. 오케이. 유형 22번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가 유형 22고요. 자, 2차와 2차의 연립인데, 자, 2차하고 2차가 있으면 뭘 해야 되지? 어떻게 배웠죠? 우리? 뭘 하는가?
무조건 인수분해야. 무조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되는 게 주어집니다. 예전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냈었는데 요새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냅니다. 그래서 대충 가운데 75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천천히 풀게요. 2x제곱 플러스 얼른 위에 거 인수분해 해버려야 돼.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인수분해 얼른 해버리시고요. 2, 1, 1, 1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지. 그래서 2x 마이너스 y에 x 플러스 y는 0이니까 어떤 조건을 가져올 수 있냐면 자, y는 2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를 가져올 수 있어요. x는 2분의 1, y는 불편하잖아. 분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져온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끝나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연립방정식은 인수분해 시켜서 조건을 가져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조건 y가 2x라고 했고 얘를 두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약간 암산 좀 할게. y가 2x니까 2x제곱 4x제곱 7x제곱 x제곱은 1이래요. 그럼 또 근이 나와요. x가 1이 나오거나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y는 2x라고 했으니까 x가 1이면 y는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할만하지? 그게 어렵지 않아. 할만할 거야. 이제 또 두 번째 조건 y는 마이너스 x라는 것을 2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없어지고 y제곱은 7이 나와요. 아니지. x제곱은 7이지. 그치. x의 제곱은 7이 나옵니다. 두 가지. x가 루트 7이거나 또 한 가지 마이너스 루트 7. x하고 y는 부호만 달라요 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7이거나 y는 루트 7 이렇게 네 가지 답이 나와요. 2차 연립하면 네 가지 답이 나옵니다. 라는 거 할만하지? 아주 어렵지 않아. 자, 오늘 참 글씨도 이쁘게 쓰네요. 자, 이게 2차 연립 방정식이 됩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 이게 끝이에요. 1차하고 2차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2차 연립 방정식은 무조건 너희들 7번 안에 한 문제가 나올 거야. 누구나 맞춰야 되는 문제로 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1차, 2차와 2차, 2차가 아니면 19번. 유형 19번에 보시면 대칭형이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대칭형은 어떤 형태냐면 합과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식이. 연립방정식이 합과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x, y를 구하는 게 아니고 x하고 y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합과 곱을 구해요. 곱을 구한다. 자, 뭐 당연한 말이긴 하겠지만 x나 y를 구하는 게 아니고 x 플러스 y 덩어리를 xy 덩어리를 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결론적으로 x 플러스 y가 3이고 xy가 2네 라고 구했다고 치자. 오케이? 그냥 합을 치환, 보통 이제 합을 a, 곱을 b라고 치환해가지고 a, b를 구한단 말이야. 합과 곱을 구한다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두 식이 있으면 어떻게 연립하느냐? 1차고 2차니까 y는 300x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약간 우리가 관점을 달리 할 거야. 얘들아. 두 분의 합이 3이고 두 분의 곱이 2인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어떤 모습이야? x의 제곱에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합 x의 플러스 곱이잖아. 그래서 얘를 풀면 근이 뭐가 나와? 2하고 6이 나오지. 그니까 알파가 2고 베타가 2야. 오케이? 또는 알파가 2면 베타는 2인 거야. 똑같은 문제야.
문자만 알파벳하고 안 쓰는 거야. x, y로 쓰는 거야. 우리가 항상 x에 대한 식을 풀다 보니까 두 근을 x하고 y로 잡는 게 어색하거든? 근데 똑같은 문제라고. 그냥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x하고 y야. 그럼 그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새로운 문자를 써야 되니까 t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해보자. t의 제곱 마이너스 합 t 플러스 거분요. 아까 근을 그렸죠. t가 2하고 2구 나왔지. 그래서 x, y. 이것의 근이 x하고 y인 거야. 이 방정식의 근이 x하고 y. 그래서 x가 2면 y가 1이고 또는 x가 1이면 y가 2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대놓고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 합과 곱을 주어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합과 곱을 구해가지고 이 과정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733번을 풀어줄게요. 자, 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11이야.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1이야. 자, 2차 연립 방정식이야. 하지만 인수분해 되는 게 없어. 없나? 없어. 1 넘어가도 인수분해가 안 돼. 자, 그래서 딱 보니까 문제가 합과 곱으로만 돼 있네 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이런 형태가 되지. 원래는 얘를 A로 얘를 B로 치환해야 하지만 굳이 치환 안 해도 되겠지. 바로 합과 곱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것 자체를 더해버리면 xy가 6이 나오고 x 플러스 y가 5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합이 5고 곱이 6이라면 x, y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마이너스 합 t 플러스 곱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2, 3, 마마 근이 2하고 3이 나오는데 이것의 근이 x, y니까 2하고 3을 나눠서 가지면 돼. x가 2일 때 y는 3 또는 x가 반대로 3일 때 y는 1입니다.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는 거야. 어때? 할만하지? 근데 정리하고 자. 그럼 732번 같은 문제는 두 번째 식을, 그치? 732번 같은 문제는 두 번째 식을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 y는 3이라고 바꿔가지고 x 플러스 y를 나누니까 x, y를 구할 수가 있지. 732번. 이제 두 번째를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는 3이하고 732번 두 번째씩 바꿔서 x 플러스 y는 아니라 xy를 구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다. 이런 스타일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합과 곱으로만 이루어진 문제는 x하고 y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합과 곱을 구해서 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735번 같은 문제 735번 연립방정식 두 개가 있잖아. 연립방정식 두 개가 주어졌는데 그 근이 똑같대. 그럼 우리는 근을 위에 있는 x 플러스 y는 8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0으로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중학교 때 했었잖아. 하여튼간 얘는 굳이 대칭형으로 안 펴도 돼요. 집어넣어도 돼요. y 대신에 8 빼기 x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무조건 대칭형으로 풀라는 게 아니야. 2차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쓰는 게 대칭형입니다. 이렇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돼서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739번을 봐. 또 따라서 적어야 돼. 실수해를 가지는 거. 실수해를 가지겠다라고 했어.
선생님 1차, 2차니까 대입해서 실수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이상입니다 라고 풀어도 돼. 풀어도 돼. 지금 우리 대칭형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y는 3 빼기 x를 집어넣은 다음에 실수해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대칭형으로 풀어볼게요. 잘 봐봐. 합을 알아. 3이라고. 합이 3이래. 그럼 곱이 뭐가 되냐면 a가 되겠지. 그럼 합이 3이고 곱이 a면 x하고 y는 어떤 방정식에 근이 되느냐? t제곱 빼기 합 t 플러스 곱 이것의 근이 x, y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실근을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을 보는 거지. 3, 3은 9 마이너스 4의 x, y가 실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a는 4대 9 B합니다. 이런 식으로 푼다고.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보통 너희들이 대입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니까 대입을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대칭형으로 풀어도 되겠다라는 얘기고, 자, 뭐 활용 문제는 니들이 풀어보는데 하나는 풀어줄게요. 터프 하나 풀어줄게. 744번. 웬만하면 활용을 안 풀어주지만 터프는 한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까지 고차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자, 44번. 원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특히 고등학교 때는 원과 관련된 문제가 고3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원의 성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반지름이 있어.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이 그림처럼 내저번의 반지름 문제. 이것과 연관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자, 오케이. 긴변의 길이. 자, 직사각형의 긴변 길이를 말하고 있으니까 x라고 잡고 y라고 잡겠지. 그럼 제일 처음에 식을 쓰는 게 뭐냐? 넓이에 대해서 식을 쓸 거예요. 넓이 말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죠. x 플러스 y 제곱은 100이라고 피타고라스로 먼저 식을 세우겠지. 그리고 내저번 나오잖아. 내저번 나오는 고등학교 때 무조건 쓰는 공식이 있어요. 바로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내저번 반지름의 둘레 길이라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 공식 무조건 씁니다. 수능까지 써요. 이 공식은요. 내저번의 반지름이 나왔을 때 쓰는 공식이야. R은 내저번 반지름입니다. 자, 이건 삼각형 넓이야. 삼각형 넓이가 되고.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식을 세워버리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xy야. 그치? 2분의 1xy야.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2분의 반지름의 둘레 길이로 구할 수가 있다고. 자,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xy는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2차, 2차 연립. 요즘 어렵다. 2차, 2차 연립이면 그냥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식을 보니까 합과 곱으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대표적으로 대칭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그럼 1번은 합과 곱으로 바꿔버리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100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x, y 대신에 자, a하고 b라고 칭하는 때 칭하는 꼴이잖아요. x 플러스 y를 a라고 칭하고 x 플러스 y와 xy를 구한다고 했지 x하고 y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b가 100입니다라는 식과 여기에서는 2a 마이너스 b가 마십입니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 1번이고 다시 2번을 계속 정리한다. 그래서 연립 2를 곱해서 빼버리겠죠. 2를 곱하시고 얘를 빼버리겠죠.
그래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0은 0이 나옵니다. 인수분해 좀 해주려고 12, 15 안 돼.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데 뭘 잘못 계산했나? 아야! 2분의 2x 플러스 y 플러스 7 2xy 그렇네요. 마이너스 20이네요. 2가 마이너스 20이네요. 여기가 40이고 빼면 140이네요. 그래서 14가 오케이 마이너스. 그래서 A가 14가 되고 A가 14면 B는 얼마예요? 14면 28 플러스 20, 48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A는 합이라고 B는 곱이라고. 자,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X하고 Y를 두 분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68에 48. 그래서 T는 6과 8인데, 즉, 근이 X하고 Y니까 X가 6이면 Y는 8이고, X가 8이면 Y가 6인데, 기울변을 내가 X라고 잡았으니까 8하고 6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치? 이게 대치면이 아까까지 쉬운 걸 풀었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치환까지 해가지고 합과 곱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약간 대칭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합과 곱으로 돼 있으면 x하고 y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합 구하고 곱을 구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힘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유형 23번입니다. 유형 23번. 부정방정식은 엄밀히 말하면 교과 외 과정인데요. 이게 필요해.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오늘날은 소리분하고 사라지겠습니다. 보자. 부정방정식. 근데 부정방정식이 교과 외 과정이기 때문에 해도 정수분 부분만 나오거든요. 56번 하지 말고 56번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필요 없고요. 필요한 것만 하자고. 자,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란 말은 아니다가 아니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해가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방정식을 가지고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이래버리면 이걸 만족하는 x, y 값은 무수히 많아지게 돼.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고등학교 때는 문자 두 개씩 하나에 대해서만 배워. 근데 이런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조건이 붙게 되잖아. 만약에 근이 자연수예요 라고 한다면 2라고 1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인데 근에 대한 조건이 붙어가지고 해당하는 근이 1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국한되는 것을 우리는 풀고 싶다는 얘기고 해의 조건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크게 부정방정식은 해의 조건이 정수분과 실수분 두 가지인데 실수분은 안 해요. 요새 완전히 없어졌어요. 나오더라도 정수분 문제만 나옵니다. 그럼 정수분 또는 자연수분은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억지로 인수분해한다. 억지로 인수분해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정수분은 억지로 인수분해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52번 문제를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따라 적어야 돼. 자 52번 xy 곱이 앞에 있어요. 2y 빼기 1은 0 정수라고 했잖아.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 얘는 억지로 인수분해해야 되겠는데 잘 봐 이제. 억지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앞에 xx 있으니까 x로 묶어버릴 거야.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하려면 뒤에 y 빼기 2가 필요해. 그래서 y 개수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는 꺼내고 그냥 y 빼기 2를 써버려. 억지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야. 그냥 써버려. 그리고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하는데 필요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넘겨버려. 그리고 없었던 숫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이 숫자. 원래는 없었던 숫자야. 4가 좌변에 더해졌어. 그러니까 우변에도 4를 더해주는 거야. 그럼 식이 똑같아. 이것만 하면 돼. 식이 똑같아져. 그래서 이것만 하고 인수분해를 해줘. x 빼기 2에 y 빼기 2에 5가 되는 거야. x하고 y가 정수이기 때문에 x 빼기 1과 y 빼기 2 또한 정수야. 두 개 정수 곱해서 5가 되는 건 네 가지밖에 없어. 5 곱하기 1, 1 곱하기 5,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네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딱 국한되게 나와. 얘가. 그렇다면 첫 번째. 자, x가, x 빼기 2가 5니까 x가 7이면 y는 3이 돼야 되겠지. 3이면 7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려면 1, 2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이것만 나오더라도 이것만 나와. 오케이? 이것만 나오는데 이 자체로 물어보면 얘는 아까 말했듯이 7번 안쪽에 있는 문제고 제대로 늘려면 54번 같은 문제를 내거든. 근데 에스카디에 이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은 주로 54번일 거야. 그래서 얘는 형태를 너희가 좀 외워야 돼. 익혀야 돼. 나중에 중대가에서는 좀 많을 건데 여기서는 이 문제 하나밖에 없다. 자, 두근 알파, 베타나 정수, 자연수, 즉 2차 방정식이 주어지는데 2차 방정식이 주어지는데 어떤 조건이 붙게 되냐면 자연수분 또는 정수분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 우리는 얘는 부정방정식에 해당하는 문제구나라고 외워버려야 돼. 스타일.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무조건 어떻게 푸냐면 근과 계수관계로 푸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두 분의 합 M마오 두 분의 곱 M뿌리. 자, 이렇게 쓰고 자, 뭘 하냐면 새로운 문자를 없애. M이라는 문자를 없애고 알파고 베타에 대한 식을 만드는 거야. 이거 약간 이걸 외워야 돼. 빼! 근데 우리 아까 부정방정식은 곱이 앞에 있었잖아. 그래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 이렇게. 됐어. 알파, 베타가 자연수 했잖아. 정수, 자연수. 얘가 바로 부정방정식이야. 부정방정식의 기본 스타일이 되는 거야. 나오더라도 이 문제로 나와. 그래서 억지로 인수분해 해야지. 알파로 묶어주면 베타 마이너스 1인데 뒤에도 베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베타 마이너스 1 적어버리면 좌변에 1이 나타났어. 좌변에 1이 나타났으니까 우변도 1을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좌변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은 8 이렇게 돼. 자,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고 했고 어차피 얘들도 자연수일 거야. 곱해서 8이 되는 거 8, 1, 4, 2, 4, 1, 8 이렇게 돼. 그래서 큰 알파, 베타는 9,2 4가 되면 5, 3이 되겠지. 베타 3이 되면 2, 3, 5 이제 대칭. 그런데 뭘 구하랬냐면 m을 구하랬어. 정수 m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 m은 어떻게 만들어져? m은 두 개 곱해서 2를 빼버리면 돼. 그쵸? m은 두 개 곱해서 2를 빼버리면 되니까 m은 9, 28, 16, 5, 3, 15, 13, 16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부정방정식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이 스타일입니다. 이것밖에 낼 게 없어. 부정방정식. 별로 오늘 배웠던 거 잘 생각해보면 별도 아니에요. 자, 끝나는 거 알았죠? 한 가지만 딱 더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 거예요. 차라리 부정방정식보다 지금 한 문제 하는 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바로 공통분.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부정방정식은 약간 교과 외적인 느낌이라서 공통분이 훨씬 많이 나오고요. 공통분의 풀이 방법 85% 이상이 깬답니다. 85% 이상이 빼버리면 되는데 57번 문제를 보세요. 자, 공통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통분이 존재합니다. 라고 했어. 자, 즉 20도 만족하고 20도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공통분이라는 건. 즉 연립하라는 얘기야. 연립. 두 개 연립할 수 있어. 그래서 연립한다는 걸 어떻게 하냐? 빼버려. 거의 85% 이상이 빼는 겁니다. 빼버리면 a 마비 x 마이너스 a 마비는 0이 돼요. 그쵸? 그러면 a 마비의 x 마비는 0이 나오고 그러므로 a는 b 또는 x는 1이에요. 근데 a는 b가 아니겠지. 만약에 a하고 b가 같아져 버리면 두 식이 같아지기 때문에 공통분이 두 개입니다. 근데 보통 공통분 문제는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가진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밑에 문제 58번 보면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가진다. 그래서 같으면 안 돼요. 안 되고 이게 바로 공통분인 거야. 공통분 구하는 문제는 졸라 쉬워. 1이 공통분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쉽게 나오면 1번 공통분을 구하십시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1. 공통분 구하시오.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A, B 관계식을 구하시오. 관계식 구하시오.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공통분 제외한 근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줄줄이 소수령에서 1, 2, 3번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게 공통분을 구하는 과정이야. 1번. 자, 2번은요. 1이 근이니까 1을 대입해. 그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얘가 2번 답이에요.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시오가 바로 2번 답입니다. 간단해. 3번. 자, 공통분을 제외하고 다른 분을 구하래. 공통분 제외한 다른 분을 구하래. 그렇다면 자, ax 플러스 b는 0에서 1이 공통분이잖아. 1 말고 다른 분. 여기서도 1 말고 다른 분을 구하는 거야. 근데 뭘 이용하는 게 가장 쉽냐면 현재 공통분이 1이랬지. 근이 이미 1이야.
그럼 다른 항문은 뭐가 될까? 두 근의 곱이 B잖아. 두 근의 곱이 B잖아. 그럼 다른 항문은 B가 되는 거야. 공통분이 1이기 때문에 이거 근은 1이 무조건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공통분이 1이잖아. 두 근의 곱이 A잖아. 그럼 다른 항문은 뭐가 돼?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공통분 제외한 두 분의 합 물어보면요 재밌게 2번에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소수형에서 1, 2, 3번으로 좀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2번에서 그게 나왔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고차 방정식이에요. 할만해. 좀 복습해봐. 잊어버리니까 이게 어려운 거고요. 복습하면 금방 할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야. 푹 쉬었다가 5분의 쉬는 시간까지 하겠습니다.